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사망한 1987년 1월은 전두환의 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이야. 당시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컸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자 했어. 그러나 전두환은 간선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후계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든 후 스스로는 상황 노릇을 하고자 했지.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박종철 열사가 1987년 1월에 고문을 받다 사망하고 신부를 받던 중 흥분한 수사관이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쓰러지더랍니다. 같은 해 6월에 이한열 열사마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시위는 학생 중심에서 넥타이 부대로 확대되고 이후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분노 그리고 투쟁에 대한 공감대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었어. 결국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할 수 없었던 전두환은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게 돼. 당시 전두환이 밀고 있던 대통령 후보는 노태우였고 야권 후보는 김영삼과 김대중이었는데 만약 김영삼과 김대중이 야권 단일화를 이루어냈다면 아마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게다가 1987년 11월 말에 북한에 의한 칼기 폭파 사건이 발생하면서 언론은 연일 이 사건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어. 그리고 13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12월 15일 칼기 폭파 사건을 일으킨 김현희가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노태우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결국 하나회 출신의 노태우가 전두환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돼. 코로나가 유행하기 얼마 전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어. 또한 최근에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 물론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측도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건 사실이야. 국민들은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1987년 군부 출신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검찰개혁을 원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2022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선출했어. 그런데 노태우는 이전 정권과 거리를 두기 위해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냈지. 그리고 현재의 대통령은 이전 정권과 거리를 두기 위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더 이상 하면 정치로 갈 테니 평가는 각자 하기로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